네, 폴리티코 연구소 김명윤 소장 모셨는데요. 또라이 이준석. 아우. 이준석에 대한 별명이 많죠, 닉네임이. 근데 뭐 이렇게 준짜장 하고 있으면 요즘에 밀고 있는 하버드 준짜장. 하버드 준짜장. 네. 하버드 준짜장에 사람들이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하버드 준짜장. 네네네. 준짜장. 짜장은 이제 그 중국놈. 중국놈이라는 얘기죠. 네네네. 하버드 준짜장. 네. 근데 이제 그 참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얘 전문적인 라이센스는 하나 있잖아요. 뭐죠? 택시기사. 택시기사. 네, 그러니까 그건 맞지. 전문적인 라이센스가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하나 따놓으니까 먼 인터뷰마다 뺑소니니 자동차에 관여된 거. 얘는 뭐 영화 좀 보니까 뭐 글래디에이터 관여된 거 얘기하고 깊이감 없는 뭔가를 많이 던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뺑소니 당했다라는 인터뷰를. 뭔 얘기야? 맥락이 없네. 맥락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 뺑소니 당했대요.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한번 또 얼마나 건방진 소리를 했나 제가 한번 보는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하나씩 보시죠. 네네네. 뭔 뺑소니를 당했죠. 그러니까요. 요 다음입니다. 제가 좀 큰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뺑소니를 당한 셈이다. 단 한 번도 윤 대통령과 갈등한 적이 없다. 야, 이 바보야. 갈등은 마주보고 싸워야 갈등이냐? 그냥 용산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한 얘기예요? 저기 요게 요때 2023년 7월 24일. 네. 근데 지난 21일 날, 그러니까 사진은 요거고 지난 21일 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뭐 지금 이준석이 없어져야 된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주구장창 본인은 이재명식 사고라서 본인은 세상 정상이야. 근데 나를 스크러치 내고 타겟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래서 이 당은 안 되는 당이야. 그리고 나는 총선에 나갈 거야. 이런 그 주구장창 그 맥락으로 가고 있는 인터뷰인데 그냥 저는 쉽게 이거 도라인가? 도라이. 도라인가? 도라이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애를 인터뷰를 하는구나. 인터뷰를 하는구나. 이게 다시 이제 윤석열 녹취라고 터지면서 3개월짜리 당대표로 낙인을 찍히면서 이제 이 인터뷰 건들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 왼쪽 상단 보면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구체적인 예시가 있냐 이랬더니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권 카르텔은 존재한다고 치자. 이권 카르텔이 왜 없어? 아유. 치자? 웃기는 놈이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구호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위기 상황이라. 왜 미친 놈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이 뭐였냐면 그 건폭 잘 때려잡고 세상이 정상화되고 그럼요. 있잖아요. 저희는 그 건폭의 현실을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저 아는 그 분의 아버지는 차 있잖아요. 차. 건설 회사에 레미콘 같은 거 차 한 3-4대 이제 굴리는데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돈 뜯어먹고 있는 거야. 건설 회사 안에서. 저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차 좋은 거 들고 있는 사람은 차 없는 사람들 돈 띠먹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조적인 걸 아예 개선을 시키는 건 진짜 잘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교육계 검은 카르텔, 이권 카르텔.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수월해졌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구호고 자꾸 그렇게 어디다가 카르텔 붙이니까 이거 자체가 위기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 혁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그런 거부감을 표현해봤자 정말 하나 티끌보도 못한 놈이 저렇게 평을 하고 있으니까.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거는 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준석 없어지니 당이 좋아졌다 이러시는데 지금 당내선 또 반응이 다르다. 본인 생각이 다른 거야. 지 생각입니다. 이거. 네네네. 그러니까 모두 대통령 눈치만 본다. 대통령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 된 셈이다. 또
이상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 힘이 가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왜곡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 진짜 감정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천권을 두고 전 이 대표와 친윤계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공천 그때 당시에 지가 이제 지선 지방선거 막 하고 있을 때 이때 내부적으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본인은 뭐 공천권에서 가장 깔끔하고 제일 뭐 혁신을 일으킨다라고 했지만 뒤로는 더 구린짓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러게요.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PPAT 시험 치면서 뒤로는 자기 줄 다 세우고 그 중에 가장 뭐 뽑힌 사람들 중에 황보승이 맞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 허간보지 허분하. 네. 그 정가 이범이 있든 뭘 하든 뭐 황보승이가 어떻게 들어왔든 상관없이 본인의 줄 잘 쓴 사람들이 바로 대변인 픽업되는 이런 상황들을 본인들이 더 지가 구태 정치를 더 앞장섰다. 근데 이제 오른쪽은 뭐 윤핵관이 그랬다더라.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술을 안 마셔서 윤석열 대통령 기분이 나빠서 본인을 싫어한다. 아우 기분 아이고. 미친놈이. 그런데 뭐 자기는 난 술을 피한 적이 없다. 야 이제 말려 찌질하고 아유. 생각 자체가 이게 얼마야 중2병이야 이건. 중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중2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입당 시절에 뭐 비단 주머니 갖다 준다느니 이제 뭐 김종인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시킨 대로 연기만 하라느니 얼마나 같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이제 그런 걸 보고 갑자기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된 것인가 이러면서 앞뒤가 다른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가지고 두 말 한다. 두 얼굴의 사나이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한번 운전하다가 돌아와서 한번 끌어안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 기분 자기 별로 안 좋아했으면 앞에 대놓고 얘기하지. 왜 뒤에 가서 본인하고 갈등을 이야기하냐. 이거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라면서 본인이 잘못한 건 없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간됨 뭐 이런 거를 까고 싶었던 거. 이 인터뷰 자체가. 그러니까 참 정말 샤프심만큼도 안 되는 이제.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국힘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준석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참 답답해서 이준석이 하나 포용 못하면 어떻게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음식물에 독이 들어가면 독 다 포용해서 먹어야 되냐. 아이고야. 우리 인체에 독이 들어가면 독을 빼야지. 고름이 생기면 고름을 제거해야지. 그 고름하고 같이 살아야 되느냐. 아, 표현 잘하셨다. 그죠? 고름을 빼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지. 당이란 조직도 이렇게 해당 행위하고 이런 거는 빼내야 그 당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빼내질 못해서 지금까지 저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징계했을 때 그때 뭐 섣불리 6개월 징계하고 이럴 때 제명했어야 돼요. 그때. 근데 그때 그 윤리위 할 때 압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조작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윗선이 개입돼 있어서 그 아시죠? 뉴스타파와 연결돼 있던 그 기자가 뭐 윗선과 개입돼 있어서 이준석이 지금 이렇게 뭐 억울한 식으로 이렇게 성상납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지금 윤리위에 제소된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라. 이거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니까 조작이었다는 약간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윤리위 안에서도 사실 이게 맞나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는데 나쁜 놈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 김만배와 그 신앙님의 공작과
이 윤리위 전에 윗선이 개입이 있었다는 그런 기자들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공작이거든요. 공작이죠. 공작을 한 거 정말 그 지인분한테 말씀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번듯한 사람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런데 현혹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언론들이 노출해준데 반찬 뚜껑 열었는데 거기 하얀 곰팡이가 폈어요. 그러면 걷어내야지. 걷어내고 먹는 것보다 그냥 이 통째를 버려야 되는 통째로 거예요.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이 내부 총질하는 그 통째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같이 갈 수 있어요. 국힘당 내에서도 보수 내에서도 이제 정책마다 사안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 그러나 곰팡이 지금 말하는 곰팡이나 독이라든가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해가 되면은 그건 의견 다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내 그럼 간첩하고 같이 살려니 간첩을 왜 저 어느 나라나 세게 다루면서 걷어내는데 그게 걷어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니까 걷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아요. 당내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준석이 당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같은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게 당내 민주주의인데 얘는 다른 방향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방향을 보고 총질을 하고 있는 거를 민주주의로 감싸는 거는 좌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에 가야 돼. 너 가. 민주당에 가야 될 놈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이 뒷페이지부터도 지금 계속 보시겠습니다. 하는 짓이 그냥 아이고 이거 어디야 이거죠? 뭐 이제 5.18 5.18 가서 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또 뒤에 쭉 있습니다. 허은아 뭐 네 마리 말들 김철민 네네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세밀하게 누구와 소통한다고 보지 않는다. 윤핵관들은 윤 대통령이 뭘 하는지 맞춰가며 계속 따라다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막 저질스럽게 까는 거예요. 그냥 딱 자기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제 징계로 이제 당대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당과 용산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거 잘 모르겠다. 뭐 컨트롤 타워가 모두 사라졌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밑으로 다 들어가서 눈치만 보는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컨트롤 타워인데 자기가 사라졌다. 꼴값을 떨고 하니. 그러니까 세상 중심이 본인이다.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네네네.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정리를 해줘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없어지니 당과 용산 관계가 좋아져? 소통이 되나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섞인 전망이 본인에게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반대다. 소통되나 궁금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나랑은 섞일 수도 없는 거고 막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야. 나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섞여야 국힘이 이기는데 섞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 굉장히 중요한 존재. 날 좀 모셔가라 이런 얘기인데 꼴값을 떨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요즘에 김종인 그 전에 비상대책위원장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계속 그렇죠. 인터뷰를 하던데 거기한테 배운 거거든요.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의 스승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종인 또 유승민 그 스승도 있어. 김무성. 그다음에 이제 좌파들의 이제 친한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스승들하고 저렇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당 안 되겠는데 내를 데리고 가면 좀 뭔가 풀릴 거야라는 뉘앙스를 계속 그거예요.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요. 호남 기반으로 보수 신당을 창당한다는 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했던 시도다.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싫어하는 건 아는데 또 깨알로 여기서 또 안철수 의원까지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지 않을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한번 좀 지그시 이렇게 바른 건데 참
이런 것들이 싸가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짧게도 안 했어요. 인터뷰를 꽤 오래 했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이거 추려서 어디랑 인터뷰한 거예요? 잠시만 뭐지? 여기 시사 저널 TV 스튜디오 시사 끝장 뭐 이런 거에서 한 건데 하여튼 뭐 답 없는 놈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사기 공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번에 한 거 드러났잖아요. 신앙님 이런 거 막 틀고 해서 신앙님이가 또 뉴스타파 멤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준석은 뉴스타파하고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공조 관계인가? 저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뭐 정황이라든가. 지금 그 대선 공작 사건 때문에 그 베테랑 검사들이 한 10명 정도 구성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언론 장악들에 대해서 좀 차단하고자 하는 그 팀이 신설이 돼가지고 조사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여했던 그 기자가 그 이준석의 성상납 때문에 윤리위 제소될 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을 봤거든요. 이제 뉴스 내용에서 그렇게 보면 이런 연대가 분명히 있었다. 뉴스타파 등 하여튼 이런 네, 그런 무너뜨리기 좌파들하고 좌파 쪽이랑 또 그런 그 좌경화되어 있는 기자들과의 연대는 분명히 있었다. 네네네, 저는 그렇게 봐요. 서로 이제 말하자면 목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너도 윤석열의 적이야, 나도 윤석열의 적이야. 우리끼리 잘해서 네가 이렇게 가면 나도 이렇게. 그 동지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성상납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 사회에서 조금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디더라도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정당인으로서 그래 공인으로서 당 대표인데.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성상납 그것도 20대에 성상납을 받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였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좀 뇌물로 성상납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를 했냐고요. 아니 이제 성상납 받은 건 당 대표 시절이 아니지만 논란이 된 건 당 대표 시절에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그걸 또 왜 오리발을 내밀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김철민을 보내서 그 7억 각서 7억 각서 써주고 이게 위증하려고 그랬느냐. 그런 걸 문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사회가 성에 대해서 조금 무디더라도 그 정당인의 당 대표로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면 이거는 굉장히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완전 미국 같았으면 그럼요. 막 아이고 성에 뭐 잘못돼 바람 폈다 이런 거에 막 매장이 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성상납 생각보다 무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어요. 경찰에서 검찰 넘어왔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 이준석 무고죄 왜 진짜 수사가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강신업 변호사님도 왜 안 되냐면 그 검사 몇 부 이제 읊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무리 이게 뭐 김명수 사법부가 이렇게 동맥경화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준석이 이렇게 끌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연대가 되어 있지 않냐. 그 큰 검은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좀 봐주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김호수가 검찰총장 시절에 대장동 게이트도 꼬리 자르기에 바빴고 네. 이런 부분에서 함께 불거졌던 내용들이라서 얼마든지 그 문재인 정권과 연대가 있었다. 그걸로 당 대표로서 가만히 또 돌아 생각해 보면 이준석이 정권 교체를 희망했던 그쪽 판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정권 교체가 되면 자기 힘이 쑥 빠지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힘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정권 교체가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지면은 자기는 그때 당시에 당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기 쪽으로 이제 야당으로서 힘이 쫙 쏠리고 이재명은 이제 저쪽 집권 여당의 당 대표 대권 주자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주당은 그쪽으로 가고 자기가 중요한 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내가 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힘이냐? 내가 최고로 힘을 발휘하고 내가 공천권도 행사하고 내 체제로 요 당을 가져가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야. 저도 그래서 해방 놓은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여러 가지를 계속 되짚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대통령이 안 됐다라고 하면 당 대표 계속 하고 있으면 누구 나오겠어요? 유승민 나오고 김무성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세력화 시킬 거고 이게 본인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딱 하자마자 박수 치는 폼이 짜증나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난 지구를 떠나겠다.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왜 안 가냐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준석을 응원하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국힘당의 당 대표가 이준석이 버텨줘야 맞아요. 자기들한테는 땡큐인 거예요. 맞아요. 분열이 되고 저렇게 윤석열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그래야 자기들이 정치하기가 얼마나 좋아. 자기들이 할 일을 이준석이가 그 안에서 해주니까 응원을 하고 좌파 매체는 또 좋은 게 좌파 매체는 윤석열이 싫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싫은 게 아니라 보수 우파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싫은 거예요. MBC TBS JTBC 네. 등등등등 맞아요. 오마이뉴스 한겨레 다 경향 그런 데서 이준석을 자꾸 부르는 거는 야야야 빨리 부채질. 빨리 가서 윤석열 까 빨리 와서 윤석열 까 그래서 그런 데마다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얘 나가서 자기 불러주니까 좋아가지고 또 서로 먹이사슬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좌파 그다음에 민주당 준석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대에 분명히 돼 있다. 그럼 다시 또 돌아와 생각하면 얘 당대표가 될 때 유력했던 나경원 의원의 3파전으로 이끌었던 당내의 분위기들 생각해보면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는 잃는 카드가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잘 그거 막아야 생각해보면 되거든. 막아야 되니까 3파전이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국민의힘이든 정치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여론조사 퍼센티지가 강했잖아요. 맞아요. 그 여론조사에 저는 역선택이 많이 줄었다고 보는 아유, 거예요. 그럼요. 좌표 찍어서 저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하는데 우리 빨리 투표하자. 준석이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 나경원이 만든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여론조사 한 달 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맞아.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차기 그 무슨 대권 말도 안 되는. 여기 말도 안 되게 이준석이가 높게 나오더라고. 아이고. 그리고 유승민이가 네네네. 유승민이가 높게 나오는데 1등 한동훈 장관하고 엇비슷해요. 보수 우파에서. 그런데 그건 전체 여론조사인데 보수 우파라고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는 또 완전히 같은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거기서 유승민이가 완전히 그러니까, 바닥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이든 뽑을 사람들이지 민주당은 표를 안 줄 사람인데 방해하기 위해서 역선택한 거예요. 여론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정치판이 정말 근데 이제까지 이렇게 정치판을 끌어왔다를 알겠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바뀝니다. 그래. 그 바뀌는 거를 사실 혼자서는 하기 힘들고 윤석열 대통령 싸우자 이게 정말 붙자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말하고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제대로 팩트를 전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판이 윤석열을 시작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총선에서 힘을 정확하게 실어줘야 되는 거고 우리 우파 유튜버도 굉장히 큰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타겟 잡아서 싫어하잖아요. 유튜버들 이용했다고. 그리고 지는 유튜버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유튜버를 이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마음 땡기는 대로 우리는 애국하니까 우리는 국가가 살아야지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진정성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울림이 간다. 총선만큼은 대승리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윤석열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짬짬이식 정치판이 바뀐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우리는 절실한 거예요. 왜 절실하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구라서 절실하고 무슨 내가 공천 받을까 봐
절실한 게 아니라 아니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 망한다 해서 절실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을 똘똘 뭉친 거고 지난 그렇죠. 대선에서. 맞아요. 지금 총선에서 지면 이 윤석열 대통령 식물 대통령 되고 이재명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서 이 공산주의하고 짬짬이 해가지고서 나라 거덜난다 해서 절실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솔직히 국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깜빵 가야 될 사람 쉽게 우리가 깜빵 가야 될 사람이 안 가고 저렇게 몇백 평에 60 몇 명 보좌관들 그 공무원들 거느리고 살고 있는 그런 것들 강제 북송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이 제대로 사법 처리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1년이 못해서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못해서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정말 사법부 시스템 제대로 잡고 나라 바라게 가고 저 빌런들 둘이부터 깜빵에 보내려고 하면 빌런 하나 더 넣을까요? 이준석까지? 그건 빌런 축에도 빌런 축에다. 저 빌런 두 개 처리시키려고 하면 이제 제대로 총선을 기점으로 전 그럼요.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바뀐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럼요. 해야죠. 윤석열이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도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봉규 TV 또 폴리티코 연구소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번에 9월 23일 또 깨알 홍보해줘. 이봉규 토크 콘서트 하는데 김영유 소장도 오시고요. 그밖에 뭐 쭉쭉 다 옵니다. 서정욱 변호사도 오고 강신업 변호사 뭐 그밖에도 여러분들 다 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방송하고는 다릅니다.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 그리고 재밌는 코너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기대됩니다. 경품이요. 그냥 아주 그냥 쏟아져요. 오시는 분의 절반은 티켓값 이상으로 가져갑니다. 완전히 경품 쏟아집니다. 아이고 그날 와서 보시면 헛소리라고요? 에이 저거 거짓말하면 몰면 맞는데 경품 완전 쏟아집니다. 고가. 네, 와서 기대하시죠. 밑에 자막 나가니까요.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날 봬요.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